누가 내 딸 좀 깨워줘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새벽 3시 47분. 휴대폰 진동이 정막을 찢었다. 윤태식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 손가락이 떨렸다. 이런 시간에 전화는 늘 나쁜 소식이었다. 윤태식 씨죠? 따님 윤아린 기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병원이 아니라 할인의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 태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새벽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번져 보였다. 29의 결혼에 31의 할인을 낳았다. 사이버 수사대 형사로 밤낮 없이 일하며 정의를 쫓았다. 가난했지만 떳떳했다. 그게 딸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아빠는 돈은 없어도 양심은 있어. 그렇게 말하며 살았다. 할인도 그렇게 자랐다. 탐사보도 기자가 되어 비리를 파헤치고 약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버지를 닮아 가난했지만 아버지처럼 떳떳했다. 그런 할인이 죽었다고. 원룸 앞 노란 차단선이 펄럭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할인은 식탁에 엎드린 채 차가워져 있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태식의 시선이 멈췄다. 노트북 화면에는 미완의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진실의 갑. 옆에는 깨끗이 접힌 편지 한 장. 태식의 손이 떨리며 그것을 펼쳤다. 아빠, 나는 진실을 팔지 않았지만 진실은 날 버렸어요. 아빠가 평생 지켜온 정의는 너무 비싸서 나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글자들이 흐려졌다.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28년 형사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게 있었다. 죽음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뭔가 이상했다. 청산가리 병이 너무 깨끗이 놓여 있었고 노트북은 전원이 켜진 채였다. 누군가 보라는 듯이. 자살로 보입니다. 후배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딸의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서랍, 침대 및 옷장 구석. 30년 형사 본능이 속삭였다. 이건 자살이 아니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윤태식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할인아, 아빠가 끝까지 찾아낼게. 내가 쫓던 진실이 뭐였는지,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식탁 위 USB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태식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진실에는 값이 있다. 이제 그 값을 치를 차례였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뉴스아크 동료 기자 몇 명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윤태식. 조문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싸운 기자의 마지막 치곤 너무 쓸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집국장 장세연이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태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검은 정장, 높은 구두, 서류 가방. 슬픔보다는 업무 처리 같은 표정이었다. 윤 형사님. 젊은 여기자가 다가왔다. 김세아 할인의 후배였다. 선배가 마지막 며칠 이상했어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것. 세아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할인의 필체였다. 라이트젠 마이너스 3차 계약 마이너스 광고비 명목 마이너스 장세연 서명.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선배 책상 서랍에서 찾았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닐까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은 메모를 접어넣었다. 다른 건 USB를 하나 제게 맡겼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열어봐라고 했는데 제 컴퓨터로는 암호가 안 풀려요. 태식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2개. 하나는 현장에서, 하나는 세아에게서. 그 USB 나한테 줄 수 있어?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태식은 옛 동료 임철민을 찾아갔다.
남산 아래 허름한 PC방 2층, 철민은 담배를 피우며 모니터 6대를 동시에 조작하고 있었다. 전직 사이버 수사대 해커. 불법 정보 거래로 경찰을 그만두고 이제는 프리랜서 복구 전문가로 살았다. 태식이 형, 오랜만이네. 급한 일이야. 태식은 USB 2개를 내밀었다. 철민은 담배를 비벼 끄고 USB를 꽂았다. 암호 걸려있네. 좀 걸릴 수도 있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1시간 뒤 철민이 휘파람을 불었다. 형, 이거 장난 아닌데? 화면에는 엑셀 파일 하나와 녹취록 여러 개,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명 라이트젠 마이너스 뉴스아크 광고 계약서 비공개 조항. 태식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계약 금액 3억 2천만 원. 조건 라이트젠 관련 부정적 기사 사전 검토 및 삭제 권한 부여. 서명란에는 장세연의 이름이 선명했다. 이건 완전히 언론 매수 아니야? 철민이 중얼거렸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속 할인이 나타났다. 녹화 날짜는 사망 나흘 전. 저는 윤아린 기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라이트젠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고 뉴스아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비를 받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영상이 끝났다. 태식의 주먹이 떨렸다. 형, 이거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넘기면 묻힐 거야. 라이트젠은 돈이 많고 뉴스아크는 권력이 있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그럼 뭘 할 건데? 태식은 USB를 도로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할인이가 쓰려던 기사, 내가 완성할 거야. 철민은 한동안 태식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형, 그거 위험해. 상대는 돈으로 사람 입을 막는 놈들이야. 알아. 태식은 돌아서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 딸의 목숨값이 걸려 있으니까. PC방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뉴스아크 사옥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유리로 된 12층 건물, 1층 로비에는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라는 슬로건이 대리석 벽에 새겨져 있었다. 윤태식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편집국장 장세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내선을 돌렸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윤 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장세연은 검은 블라우스에 흰색 재킷을 걸친 채 복도를 앞서 걸었다. 9층 편집국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차 드시겠어요? 됐습니다. 태식은 창가에 서서 말했다. 할인이가 마지막으로 쓰던 기사 뭐였습니까? 장세연은 잠시 침묵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라이트젠 관련 탐사 보도였어요. 하지만 사실 확인이 불충분해서 보류했습니다. 사실 확인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약회사 임상시험 조작,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장세연의 표정이 굳었다. 윤 형사님, 저도 할인 기자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광고주에게, 그리고 돈에게. 태식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윤 형사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할인 기자처럼 생각했어요. 진실만 쓰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기사를 쓰려면 기자가 있어야 하고 기자를 고용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광고 없이는 언론사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젠한테 3억을 받고 입을 다문 겁니까? 장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출력물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광고 계약서 사본이었다. 비공개 조항 라이트젠 관련 부정적 기사 사전 검토 및 삭제 권한. 당신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장세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할인이가 남겼습니다.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세상에 알리려고.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갔다. 장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 형사님, 세상은 이상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진실도 씁니다. 라이트젠이 광고를 끊으면 우리 기자 30명이 거리로 나앉아요.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할인이를 희생시킨 겁니까? 저는 할인 기자에게 기사를 보류하라고만 했습니다.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 태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당신 선택이 할인이를 그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진실을 쓰면 회사가 무너지고 쓰지 않으면 양심이 무너지는 자리로. 장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식은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할인이가 쓰려던 기사를 완성할 겁니다. 당신이 막든 말든 라이트젠이 협박하든 말든 제 딸이 목숨 걸고 쫓던 진실, 제가 세상에 내놓을 겁니다. 윤 형사님. 장세연이 그를 불렀다. 조심하세요. 라이트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할인 기자가 왜 죽었는지,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당신도 확신 못하잖아요. 태식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말은 뭡니까? 장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할인 기자가 죽기 이틀 전 라이트젠 홍보이사 백도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문제가 되는 기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태식의 등골이 차가워졌다. 그게 협박이었다는 겁니까?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장세연이 돌아보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윤 형사님. 당신 딸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백도윤. 그 이름을 기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식은 창밖 먼 곳을 바라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라이트젠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라이트젠 본사는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었다. 22층 유리 건물 정면에는 생명을 위한 혁신이라는 영문 슬로건이 빛났다. 윤태식은 1층 로비에서 멈춰 섰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LED 스크린, 그 위로 신약 광고가 흘러나왔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비원이 다가왔다. 태식은 명함을 꺼냈다. 홍보이사 백도윤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없습니다. 하지만 제 딸 윤아린 기자 건으로 왔다고 전하면 만나주실 겁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 내선을 돌렸다. 1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8층으로 올라오시죠. 홍보이사실은 건물 모서리에 자리했다. 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백도윤은 책상에 기대어 태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38 정장 재킷을 벗은 채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윤아린 기자의 아버님이시군요. 앉으시죠. 태식은 서 있었다.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유감입니다. 재능 있는 기자였는데. 유감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딸이 마지막으로 쓰던 기사. 당신네 회사 임상시험 조작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기 직전 딸은 죽었어요. 백도윤은 여유롭게 의자에 앉으며 손가락을 깍지 꼈다. 윤 선생님, 저도 기자들과 오래 일했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압니다. 진실? 정의? 아니에요. 결국은 조회수와 광고비입니다. 할인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따님 통장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태식의 표정이 굳었다.
백도윤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할인 기자명의 계좌로 저희가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날짜는 사망 일주일 전. 명목은 자문료. 거짓말. 거짓말이라니요. 여기 할인 기자의 서명도 있습니다. 백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밀었다. 자문계약서. 할인의 서명이 선명했다. 태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은행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도윤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윤 선생님,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기자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월급쟁이로 30 넘어 원룸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저 도움을 준 겁니다. 할인 기자가 우리 제품에 대해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각이요? 입 다물라고 돈 준 거 아닙니까? 백도윤이 돌아봤다. 미소는 사라졌다. 말 조심하시죠. 저희는 합법적으로 자문료를 지불했을 뿐입니다. 할인 기자가 그 돈을 받고도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면 그건 직업윤리 위반 아닙니까? 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들이 딸을 죽인 겁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침묵. 백도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윤 선생님, 저는 경찰 출신이신 분께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따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청산가리 유서 모든 증거가 자살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오히려 따님의 명예만 더럽혀질 겁니다. 돈 받고 기사 쓰려던 기자가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했다. 언론이 그렇게 쓸 테니까요. 태식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협박입니까? 현실입니다. 백도윤은 명함 한 장을 밀었다. 만약 따님 장례 비용이나 생활비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도 할인 기자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위로금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태식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다.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다. 제 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태식은 돌아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30년 형사 생활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백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태식이 문을 나가자 그는 천천히 내선 버튼을 눌렀다. 법무팀 연결해줘. 윤아린 기자 아버지 건으로 대응 준비 좀 해야겠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백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디 있어. 단지 가격이 안 맞았을 뿐이지. 그의 책상 위 모니터 화면에는 기자 명단이 떠 있었다. 윤아린 이름 옆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아래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다. 김세아 마이너스 뉴스아크 마이너스 2년차 마이너스 접촉 예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태식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 나는 진실을 팔지 않았지만. 할인아. 태식은 중얼거렸다. 아빠가 증명할게. 내가 끝까지 정직했다는 걸. 1층 로비로 나서자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그의 뒷모습이 서울의 회색 빌딩 숲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그친 저녁 윤태식은 다시 임철민을 찾았다. PC방 2층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철민은 라면을 먹으며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형, 또 왔어? USB에 뭐가 더 있는지 다시 봐야겠어. 태식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철민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USB를 다시 꽂았다. 이미 다 본 거 아니야? 아니, 뭔가 더 있을 거야. 할인이가 남긴 게 계약서와 영상뿐일 리 없어. 철민은 파일 목록을 다시 열었다.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다.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다. 형, 라이트젠에서 뭐래? 딸한테 5천만 원 줬다고 하더군. 자물료 명목으로. 진짜로? 서명까지 있었어. 할인이 필체였어.
철민은 키보드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럼 할인이가 정말 돈을 받은 거야? 아니.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딸을 내가 몰라. 할인이는 절대 그런 돈 안 받아. 뭔가 함정이 있어. 조작이든 협박이든. 하지만 서명이. 그것도 조사해봐야 해. 필적 감정이라도 받아서. 그때 모니터에 알림창이 떴다. 복구 완료 음성 파일 3개, 문서 파일 7개. 철민이 휘파람을 불었다. 형, 뭔가 나왔어.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할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3시. 라이트젠 백도윤 이사와 통화. 녹취 시작. 잡음이 섞인 통화 소리. 백도윤 할인 기자님,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기사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할인 오해요?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백도윤 사실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법적 다툼이 되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회사 법무팀은 꽤 강력합니다. 할인 협박하시는 겁니까? 백도윤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기자님 같은 젊은 분이 커리어에 흠집 내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이번 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할인 죄송하지만 기사는 나갑니다. 끊겠습니다. 통화 종료음. 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철민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10월 18일 오후 7시. 백도윤 이사 재통화. 백도윤 할인 기자님, 생각 좀 바꾸셨나요? 할인 무슨 말씀이신지. 백도윤 우리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5천만 원. 자물쇠 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기사는 쓰셔도 됩니다. 딴 우리 측 입장도 함께 실어주세요. 균형 잡힌 보도, 그게 기자의 책임 아닙니까? 할인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백도윤 기자님 월급이 얼마죠? 230만 원. 원룸 월세에 관리비 빼면 남는 게 있나요? 부모님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침묵. 할인. 생각해보겠습니다. 백도윤 내일까지 연락주세요.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통화 종료.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새끼가. 철민은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할인의 독백이었다. 10월 19일 밤 11시. 나 혼자 말하는 거. 녹음.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인 오늘 계약서가 왔다. 5천만 원. 자물쇠.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기사도 쓸 수 있다고. 단지 양측 입장을 다 실으라고. 한숨 소리. 할인 양측 입장이라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동등하게. 그게 균형 잡힌 보도야? 아니면 진실 희석이야? 긴 침묵. 할인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까? 할인아, 돈은 없어도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아빠는 평생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울먹이는 소리. 할인 근데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매일 밤 컵라면 먹고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친구들 결혼식 축의금도 부담스러워. 5천만 원이면 아빠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내 전세 자금도 모을 수 있어. 긴 한숨. 할인하지만 이 돈 받으면 나는 아빠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다 배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못 받겠어. 안 받을 거야. 기사는 그대로 낸다. 끝까지. 녹음 종료. 침묵이 흘렀다. 태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할인아. 철민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냈다. 잠시 후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파일 열어봐. 철민은 문서 파일을 클릭했다. 워드 문서였다. 제목 진실의 값 마이너스 초안. 할인이 쓰던 기사의 초고였다. 라이트젠의 신약 레건 마이너스 X는 임상 3상에서 부작용 데이터 23건을 누락했다.
그중 8건은 중증 간 손상, 4건은 심혈관 이상 반응이었다. 하지만 식약처 제출 서류에는 경미한 부작용 3건만 기재됐다. 증거 자료들이 첨부돼 있었다. 내부 고발자 인터뷰, 병원 차트 사본,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 이 정도면 완전히 특종인데? 철민이 중얼거렸다. 태식은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다. 기사 마지막 문장. 진실에는 값이 있다. 하지만 그 값을 누가 치를 것인가? 기업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결국 국민인가? 미완성 문장 아래 할인의 메모가 있었다. 이 기사 나가면 나는 업계에서 매장될 거야. 라이트제는 날 고소할 거고 뉴스아크는 날 자르겠지. 하지만 이게 내가 기자가 된 이유야. 진실을 전하는 것. 태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철민이 조용히 물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 기사 완성할 거야. 할인이가 못다한 문장. 내가 마저 쓸 거야. 어떻게? 할인이가 모은 증거들 다 여기 있잖아. 그리고 태식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김세아의 명함이었다. 도와줄 사람도 있어.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떴다. 태식은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할인아, 아빠가 끝까지 간다. 내가 쫓던 진실 반드시 세상에 내놓을게. 다음 날 아침 윤태식은 김세아를 만났다. 홍대 뒷골목 작은 카페. 손님이 거의 없는 구석자리에서 세아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태식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다. 잠 못 주무셨어요? 선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태식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인이가 남긴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녹취, 증거자료, 기사 초안까지. 이걸로 기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세아는 USB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저 혼자서요? 내가 도울게요. 하지만 기사는 기자가 써야죠. 당신이 선배의 뜻을 이어줘야 합니다. 세아는 한동안 USB를 바라보다가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다. 그녀는 하나씩 열어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전부 진짜예요? 네. 라이트제는 할인 씨를 회유하려 했고 실패하자 협박했어요. 그리고 태식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백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천만 원. 자물쇠 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배는 결국 안 받았죠? 물론이죠. 하지만 라이트제는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어요. 선배를 돈 받고 입 다문 기자로 만들려고. 세아는 주먹을 쥐었다. 비겁해. 너무 비겁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할인 씨가 끝까지 정직했다는 걸.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장세현 국장님이 허락할까요? 라이트제는 우리 최대 광고주예요. 이 기사 나가면 계약 끊길 거고 회사가 흔들릴 거예요. 그럼 다른 곳에 내면 되죠. 다른 곳이요? 태식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독립 언론들 있잖아요. 광고 안 받고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매체들. 거기라면 가능할 겁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팩트포스트 알아요. 탐사보도 전문 매체. 선배도 거기 기자들 알고 지냈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후 3시에 만나자네요. 편집장님이 직접 만나보고 싶대요. 태식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사 초안 정리합시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기사를 다듬었다. 할인이 쓴 초안에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했다. 녹취록, 계약서 사본, 임상시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에 할인의 죽음을 다뤘다. 부재 진실을 쫓던 기자는 왜 죽었는가? 세아가 타이핑하며 물었다. 형사님, 선배가 정말 스스로 그런 걸까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내 직감은 아니라고 말해요. 증거는요? 없어요. 현장에 다른 사람 흔적은 없었고 청산가리는 할인이가 직접 구매한 거였어요. 약국 CCTV에도 찍혔고. 세아는 키보드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럼. 하지만 동기가 이상해요. 할인이는 이 기사를 반드시 내겠다고 했어요. 녹음에도 남아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포기하고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세아는 할인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다시 살폈다. 선배 휴대폰 기록, 경찰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하지만 특이사항 없다고 했어요. 그럼 선배 컴퓨터는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확인했지만 잠깐. 그는 뭔가 떠오른 듯 세아를 바라봤다. 할인 씨, 회사 컴퓨터 따로 썼죠? 네, 사무실에 개인 데스크톱이 있었어요. 그 컴퓨터는 누가 확인했죠? 세아의 얼굴이 굳었다. 회사에서 포맷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언제요? 선배 죽고 사흘 후에.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어디요? 뉴스아크. 그 컴퓨터 확인해야 해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뉴스아크에 도착했다. 세아의 출입증으로 들어가 9층 편집국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라 사무실은 한산했다. 할인의 책상은 비어 있었다. 데스크톱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포맷됐다고 했죠? 네, IT팀에서 했대요. 태식은 컴퓨터를 켰다. 윈도우 초기 화면만 떴다. 철민 형한테 다시 가야겠어요. 그때 세아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뭐 찾아요? 선배가 외장하드 하나 쓰던 걸 봤어요. 혹시.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외장하드를 꺼냈다. 있다. 태식은 외장하드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들이 떴다. 대부분 기사 자료들이었지만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다. 폴더명 최종 증거 백업. 클릭하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파일명 2024.10. 20나이트젠 내부자 인터뷰. 태식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이 나타났다. 목소리도 변조돼 있었다. 저는 라이트젠 임상연구팀에서 일했습니다. 레건-X 삼상 시험 때 부작용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백도윤 이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화면 속 할인의 목소리. 증거가 있나요? 남성이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원본 데이터고 이게 식약처 제출용입니다. 비교해보세요. 영상이 끝났다. 태식과 세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결정적 증거. 세아가 숨을 몰아쉬었다. 이걸로 라이트젠 끝장낼 수 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겁니까, 김세아 기자? 장세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장세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할인 기자 책상에서 뭘 찾는 겁니까? 세아는 외장하드를 등 뒤로 숨겼다. 태식이 앞으로 나섰다. 할인이가 남긴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 형사님, 여긴 사무실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세아 기자가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될 게 없죠. 장세연은 세아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김 기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요?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배가 쓰던 기사 완성하려고요. 라이트젠 기사요? 네. 장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김 기자, 사무실로 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지금 당장. 장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아는 태식을 돌아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가보세요. 세아는 외장하드를 재빨리 태식에게 건넸다. 장세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국장실 문이 닫혔다. 장세현은 창가에 서서 말했다. 김 기자, 당신 몇 년 차죠? 2년 차입니다. 가족은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시골에서 작은 식당 하세요. 장세현은 돌아섰다. 그럼 당신도 알겠네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 기자도 좋은 친구였어요.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을 몰랐어요. 언론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광고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선배를 막으신 거예요? 막은 게 아니에요. 보호한 겁니다. 장세현은 책상에 앉았다. 라이트젠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광고 계약을 끊을 거예요. 연 5억짜리 계약이죠. 그럼 우리 매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10명을 자르고 월급을 삭감해야 해요. 당신 월급도 깎이는 겁니다. 세아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도 진실은 전해야죠. 진실? 장세현이 비웃듯 말했다. 진실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독자들은 클릭하고 3분 읽고 잊어버려요. 광고주는 돈 끊으면 그만이에요. 결국 살아남는 건 돈 있는 쪽이죠. 그럼 우리는 왜 기자를 하는 겁니까?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벌려고? 그럼 다른 직업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기자하는 이유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장세현은 긴 한숨을 쉬었다. 김 기자, 당신도 10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진실도 돈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아남아야 진실도 쓸 수 있어요. 선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장세현이 조용히 말했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요. 할인 기자 기사 포기하세요. 당신 커리어를 위해서예요. 안 됩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다. 선배가 목숨 걸고 쫓던 진실이에요. 제가 끝까지 갈게요. 장세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김세아 기자, 당신 해고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유가 뭡니까? 회사 방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고인의 자료를 유출했어요. 충분한 징계 사유죠. 국장님, 나가세요, 김 기자. 아니, 이제 전 기자님이네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이제 저 기자 아니에요. 태식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할인 씨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 안 했잖아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형사님 외장하드는요? 여기 있어요. 태식은 주머니를 두드렸다. 이제 팩트포스트로 갑시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마포의 작은 빌딩에 도착했다. 팩트포스트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 좁은 공간에 기자 5명이 빽빽이 앉아 일하고 있었다. 편집장 송민준이 반겼다. 세아 씨, 오랜만이에요. 편집장님, 급하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할인 씨 일이라면서요? 태식이 외장하드를 내밀었다. 여기 라이트젠 임상시험 조작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내부자 인터뷰, 원본 데이터, 녹취록까지. 송민주는 외장하드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들을 열어보며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기사로 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이 정도 특종이면. 송민주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라이트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세아가 말했다. 그럼 바로 작업 들어갑시다. 송민주는 다른 기자들을 불렀다. 팀원들 다 모여봐요. 특급 탐사보도 들어갑니다.
밤 10시 기사가 완성됐다. 제목 생명을 위한 혁신의 어두운 진실 마이너스 라이트젠 임상시험 조작 의혹 전격 보도. 부재 진실을 쫓던 기자 윤아리는 왜 죽었는가? 송민준이 마지막 검토를 마쳤다. 자, 이제 업로드할까요? 세아는 태식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세요. 클릭 소리. 기사가 세상에 나갔다. 처음 10분간은 조용했다.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다. 그러다 30분 후 SNS에서 폭발했다. 이거 진짜야? 라이트젠 완전 범죄 집단이네. 윤아린 기자 명복을 빕니다. 조회수가 급상승했다. 1만, 5만, 10만.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리나, 내 기사가 세상에 나갔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기사가 나간 지 하루가 지났다. 윤태식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었다.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라이트젠 주가 급락, 검찰 수사 착수 예정. 제약업계 충격, 임상시험 조작 의혹 확산. 고 윤아린 기자 추모 물결, 진실의 순교자 재조명.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이트젠 본사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항의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소집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태식의 가슴은 무거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세아였다. 형사님 뉴스 보셨어요? 검찰이 라이트젠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선배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세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하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잘 됐네요. 통화를 끊고 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할인의 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아빠, 나는 진실을 팔지 않았지만 진실은 날 버렸어요. 아빠가 평생 지켜온 정의는 너무 비싸서 나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할인아, 아빠가 잘못했구나. 다음 날 태식은 할인의 무덤을 찾았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 할인의 묘비는 소박했다. 언론인 윤아린 1993-2024.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인아, 아빠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내 기사 세상에 나갔어. 라이트젠은 무너지고 있어. 백도윤도 곧 구속될 거야.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아빠는 행복하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살아서 그 기사 쓰는 걸 봤어야 했는데. 내가 살아서 세상이 변하는 걸 봤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한테 뭘 가르친 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할인이 초등학생일 때 사진이었다. 아빠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내가 7살 때 아빠한테 물었잖아. 아빠는 왜 경찰이 됐어? 기억나니? 바람만 대답했다. 아빠가 그랬지. 나쁜 사람들 잡으려고. 정의를 지키려고. 넌 그때 눈 반짝이며 말했어. 나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 될래.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아빠는 평생 돈 안 받고 뇌물 안 받고 떳떳하게 살았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근데 목이 메었다. 그게 너를 죽인 거야. 아빠가 가르친 정의가, 아빠가 보여준 삶이 너를 그 자리로 몰아넣은 거야. 눈물이 떨어졌다.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현실을 가르쳤어야 했어. 때론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그랬으면 넌 지금 살아있었을 텐데. 그는 손으로 묘비를 만졌다. 아빠는 정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믿었어.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근데 틀렸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 정이고 뭐고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할인이 남긴 마지막 파일. 내 기사 초안에 마지막 문장 있었지. 아빠, 당신의 정의는 너무 비싸서 나는 살 수 없었어요. 아빠, 이제야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는 USB를 꼭 쥐었다. 정의에는 값이 있어. 진실에도 값이 있어. 그 값은 돈이 아니야. 사람이야. 내 목숨이었어. 아빠는 평생 그 값을 생각 안 했어. 그냥 정의가 옳다고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인아, 아빠가 잘못 가르쳤어. 정의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 진실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했어.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이제 아빠는 알아. 돈의 무게를, 현실의 무게를, 그리고 내가 짊어졌던 그 무게를.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가르쳐서. 묘지를 나서며 그는 뒤돌아보았다. 작은 묘비 하나. 그 앞에 놓인 국화.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다. 그날 밤 태식은 할인의 기사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단. 진실에는 값이 있다. 하지만 그 값을 누가 치를 것인가? 기업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결국 국민인가?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천천히 타이핑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다. 그 값을 가장 크게 치른 건 진실을 쫓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내 딸 윤하린처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누군가는 가난을 감수해야 한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이제 묻고 싶다. 그 값이 너무 비싸다면 정의는 사치인가? 진실은 부자들만 쫓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정의는 사치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값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게 해선 안 된다. 딸아, 아빠가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해. 이제 아빠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무게를 나눌게. 그는 파일을 저장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고백 마이너스 정의의 값은 누가 치를 것인가.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식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할인아, 아빠는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한 달이 지났다. 라이트젠은 무너졌다. 백도윤은 구속됐고 임상시험 조작 혐의로 CEO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신약 승인은 취소됐다. 뉴스아크도 흔들렸다. 광고비를 받고 기사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세현 편집국장은 사퇴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태식은 알고 있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윤태식 고객님, 윤하린 임명의 계좌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태식은 은행을 찾아갔다. 할인 씨 계좌에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이트젠이 보낸 그 돈이었다. 태식은 통장을 바라봤다. 5천만 원. 할인의 1년치 월급보다 많은 돈. 이 돈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상태라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라이트젠 측에서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태식은 한참을 생각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2달 후 할인 언론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1명. 태식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첫 번째 장학금 공고가 나갔다. 할인 언론 장학금 진실을 쫓는 청년 기자에게
선발 기준. 탐사보도 경력 또는 계획이 있는 기자. 광고주 압력에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경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재에 제약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연간 1천만 원 2년 지원. 취재비 별도 지원. 재단 이사장 메시지. 이 돈은 더럽습니다. 제 딸을 침묵시키려던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의 의미를 바꾸려 합니다. 진실을 쫓는 기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혼자 싸우다 무너지지 않도록. 진실에는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혼자 치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가 나가자 지원이 쇄도했다. 3개월 만에 50명이 지원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기자들이었다. 월급 200만 원대, 원룸 월세, 학자금 대출. 태식은 지원서를 하나하나 읽었다. 지원자 A. 저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비리를 취재 중인데 광고 끊는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기사를 보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원자 B.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는 기자입니다. 공장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독립기자로 취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원자 C. 윤아린 선배를 존경합니다. 저도 선배처럼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두렵습니다. 이 장학금이 제게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닦았다. 하리나, 너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서울 작은 세미나실. 5명의 기자가 선발됐다. 태식은 단상에 섰다. 제 딸 윤아리는 정의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딸은 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딸을 돈 받은 기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평생 딸에게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정의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정의도 돈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쫓는데도 돈이 듭니다. 취재비, 생활비, 법률 비용. 그걸 모르고 정의만 지켜라고 하는 건 잔인한 겁니다. 태식은 5명의 기자를 바라봤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겁니다. 광고주가 협박해도 회사가 압력 넣어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는 목이 메었다. 단 하나만 약속하세요. 이 돈을 받고도 진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돈의 무게를 알되 진실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박수가 터졌다. 수상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27세 여기자 이수진이었다. 이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이 돈은 라이트젠이 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쓰는 게 괜찮은 건가요? 태식은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 돈은 분명 더러운 돈입니다. 제 딸을 침묵시키려던 돈이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돈에는 원래 색깔이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 돈이 진실을 죽이려던 돈이었다면 이제는 진실을 살리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아린 선배님처럼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바라봤다. 할인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눈빛.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네. 끝까지 가되 살아서 가세요. 청중이 조용해졌다. 정의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더 많은 진실을 쓸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때론 물러서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는 할인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제 딸은 끝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게 제가 딸에게 못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태식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다. 행사가 끝나고 김세아가 다가왔다.
형사님 잘 들었어요. 세아는 현재 팩트포스트 정식 기자가 되어 일하고 있었다. 세아 씨도 장학금 신청하세요. 저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 주세요. 아니에요. 당신도 필요해요. 탐사보도 계속하려면.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선배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사 쓸게요. 태식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인이도 기뻐할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서울을 물들였다.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인아, 아빠가 이제 알았어. 돈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1년이 흘렀다. 가을이 다시 왔다. 윤태식은 할인의 묘소를 찾았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과 노트북 한 대를 들고 있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았다. 할인아, 아빠야. 오늘은 내 기일이구나.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요즘 아빠는 바빠. 장학재단 일 때문에. 올해 15명한테 장학금을 줬어. 다들 내처럼 진실을 쫓는 기자들이야.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 중에 한 명이 큰 기사를 냈어. 국회의원 비리 폭로. 그 기자 협박도 받고 회사에서도 압력받았대. 근데 포기 안 했어. 장학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라.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의원 뒷돈 수수 정황 포착 마이너스 검찰 수사 착수. 보이지? 내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이 또 다른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어. 내가 시작한 거야, 할인아. 태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김세아 기자 기억하지? 내 후배. 그 친구가 이번에 탐사 보도상을 받았어. 환경 오염 기사로. 시상식에서 너 이야기를 했더라. 윤아린 선배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바람이 다시 불었다. 할인아, 세상은 아직도 돈으로 움직여. 권력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 하고 기업들은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해.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 그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는 혼자 싸우는 기자가 없어. 장학재단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어. 내가 남긴 이야기가 사람들을 깨웠거든. 태식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오늘 아침에 받은 편지야. 고등학생이 보낸 거래. 편지를 펼쳐 읽었다. 윤아린 기자님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다가 선배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선배님은 돈보다 진실을 택하셨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저도 기자가 되어 선배님처럼 진실을 쫓고 싶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아, 내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내가 헛되이 죽은 게 아니야. 내 죽음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어. 그는 편지를 접었다. 하지만 아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변화를 내가 직접 봤으면 좋겠어. 장학금 받은 기자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는 이제 알아. 진실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의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걸 내가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 그 무게를 혼자 지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함께 짊어질 거야. 돈도 용기도 연대도 줄 거야. 바람이 잦아들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할인아, 아빠는 이제 간다. 내일 장학생들 면접이 있어서. 내가 있었으면 같이 심사했을 텐데.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어루만졌다. 사랑한다, 딸.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가 아빠 딸이어서. 묘지를 나서며 태식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김세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형사님, 오늘 저녁 장학생들 모임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다들 형사님 뵙고 싶어 하세요. 태식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갑니다. 할인이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싶네요. 차에 시동을 걸며 그는 100m 너머로 묘지를 바라봤다. 작은 묘비 하나. 그 앞에 놓인 국화. 할인아,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움직이지만 이제 아빠는 그 돈의 무게를 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도.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 15명의 기자가 모였다. 윤태식이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다. 이사장님, 형사님 이쪽이에요. 태식은 자리에 앉았다. 젊은 기자들의 얼굴이 밝았다. 다들 어떻게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요. 이번 달 광고주가 압력 넣었는데 장학금 덕분에 버텼어요. 저는 법적 소송 당했는데 재단에서 변호사 연결해 주셔서 이겼어요. 저는 회사 자르겠다고 협박받았는데 독립기자로 전환했어요. 장학금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태식은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할인 선배님은 후회하셨을까요? 끝까지 간 것을. 침묵이 흘렀다. 태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딸한테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요. 딸은 자기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그 값이 목숨이었어도. 모두가 잔을 들었다. 윤할인 선배님께, 할인 선배님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할인아, 보이니? 내가 남긴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실의 값은 비쌌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했어. 내가 증명했어, 딸아. 에필로그. 5년 후. 할인 언론 장학재단은 100명 이상의 기자를 지원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쫓았다. 권력 비리, 기업 부정, 환경 파괴, 사회 부조리. 누군가는 상을 받았고, 누군가는 소송을 당했고, 누군가는 회사에서 잘렸다. 하지만 모두 살아남았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윤태식은 환갑을 넘겼지만 여전히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매년 10월 19일 할인의 기일에는 장학생들과 함께 묘소를 찾았다. 올해도 그들은 왔다.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태식은 맨 마지막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인아, 오늘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남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계속되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의 값은 비쌌지만 윤할인 선배님은 그 값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